안녕하십니까. 심리대 LBC 소장 임철웅입니다. 체인지데이스 2의 아마 마지막 편이 될 것 같아요. 효기, 윤슬 커플의 결말에 대해서 또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효기 씨의 도우미 발언 사건 이후로 두 사람이 데이트를 할 기회를 얻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이 두 사람을 마음을 생각해보면 효기 씨도 내가 너무 급발진한 게 후회될 거예요. 윤슬 씨는 효기 씨한테 굉장히 실망을 했을 거라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500일간 사귀면서 30번을 헤어졌다고 하는데 지금 이 케이스는 좀 달라. 그동안에는 서로가 치고받고 싸움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뭐 주먹으로 치고받지는 않았겠지. 그러니까 윤슬 씨 머릿속에 나는 공주고 쟤는 이웃나라 왕자야. 그래서 서로 문화가 다르니까 이 싸움이 정당하다고 생각을 했을 거라고. 그러니까 그 싸움의 과정이 어땠든 그 원인이 어땠든 그럼 그걸 추상적으로 비유를 하자면, 근데 지금은 효기가 왕자가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지. 물론 윤슬 씨도 실제로 공주는 아니지. 근데 효기가 생각보다 어리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야. 그래서 이 시점에서 효기는 시간을 돌리고 싶을 거예요. 도우미 발언까지는 하고 싶지 않았거든. 그 상황에서의 효기 씨는 이성이 나가버린 상황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성이 돌아왔단 말이야. 어느 정도 다시 돌리고 싶어. 그리고 심지어 지금 체인지데이스 결말이 서로가 이별을 택할지 다시 만나는 걸 택할지 결정해야 되는 날짜가 며칠 남지도 않은 상태야. 그러니까 효기는 조급하고 불안해. 그리고 지금 빨리 사과를 하고 문제를 풀고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근데 이틀밖에 안 남았어. 그게 지금 효기의 마음이에요. 윤슬 씨는 어때요?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왔는데 효기 씨는 계속 더 이상한 모습을 보이는 거야, 나한테. 그리고 마지막에 뭔가 좀 잘 지내는 것 같더니 그날 뭐 설거지도 하고 이렇게 잘 지내는 것 같다가 갑자기 저녁에 도우미 발언 빵 때리면서 이건 뭐 나랑 헤어지자는 건가?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돼버리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효기 씨는 오늘 좀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서운한 거나 싫은 거는 얘기 안 할 생각이다. 그러니까 일단 그날 도우미 발언에 대해서 잘못한 거 사과하고 그리고 윤슬이 마음을 좀 돌려보겠다는 게 지금 이날의 효기 씨의 의도였단 말이에요. 효기 씨가 너랑 화 안 내고 그냥 얘기하면 좋겠어서 나는 우리의 데이트에 대해서 예스를 했다. 이 데이트만 띄워놓고 보면 윤슬 씨의 태도가 헤어지자는 식이야. 그런데 또 윤슬 씨 입장에서는 지금 그 사람들 많은 데서 도우미 발언으로 완전히 말도 안 되게 자기를 공격했고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거의 바닥을 봤단 말이야. 그리고 헤어지자고 통보를 거의 받은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했어. 상황적으로. 물론 효기 씨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건 전혀 아니지만. 그래서 윤슬 씨의 이날의 태도가 굉장히 공격적이고 그리고 효기의 어떤 사과나 이런 거를 받아주질 않습니다. 이 두 사람이 참 안타까운 게 두 사람 다 기회가 있었어. 그런데 그런 기회들을 놓쳐버린 거지. 반발짝씩만 좀 상대한테 양보를 하거나 상대 쪽으로 좀 움직여줘도 이 두 사람은 그래도 꽤 잘 지낼 수 있는 사람들이지 않았을까 싶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나는 최선을 다했어. 너만 바뀌면 돼. 이 포지션으로 계속 둘이서 해와오다 보니까 과거에도 30번을 싸웠었고 지금 여기서도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물론 효기 씨가 굉장히 윤슬 씨한테 열심히 했죠. 그런데 또 윤슬 씨 입장에서도 그건 고마운 일이지만 그건 또 효기가 원해서 한 일이고 또 그러니까 또 그것 때문에 또 나중에 그게 날 공격하는 여지가 되면 또 이 사람이 실망스럽고 그렇긴 했겠지. 그리고 싸우고 물론 30번의 이별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효기가 싸우고 효기가 아차 내가 심했나? 그리고 사과를 하고 그럼 윤슬 씨가 좀 받아줄랑 말랑 하면서 이렇게 또 다시 또 봉합이 되면 효기는 잘해야 되니까 더 오바를 해서 잘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효기는 또 억울하고 그러니까 또 터지고 이게 반복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죠. 효기 씨가 조금 더 여우 같은 사람이었으면 윤슬 씨 같은 사람과 연애를 잘할 수 있었는데 윤슬 씨와 연애를 하기에 효기 씨는 너무 소년이었어. 그리고 윤슬 씨도 효기 씨의 그런 소년 같은 면을 받아주기에는 그렇게 막 감정적으로 노련한 사람이 아니었고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보자고요. 윤슬 씨가 나는 오빠의 생각이 되게 궁금해. 얘기해보자. 효기 씨가 사과를 합니다.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점 가르치려고 하고 비난한 것 같아서 미안해. 그리고 화난다고 남들 앞에서 그렇게 말하면 안 됐는데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답답한 것만 생각해서 그렇게 말했는데 그것도 미안해. 진심으로 미안해. 여기에서 효기 씨가 사과를 했어요. 근데 물론 효기 씨의 저 사과가 윤슬 씨 입장에서는 용납이 안 됐을 수 있어. 그리고 윤슬 씨는 이미 진작에 이별을 결심했기 때문에 지금 저 태도를 보이는 걸 수도 있지. 그런데 만약 이별을 생각하지 않고 무언가 어쨌건 선택지가 열려있는 상황이었으면 지금 윤슬 씨가 저 부분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거를 받아주는 게 좋지 않았나 싶어요. 왜냐면 이건 지금 일상적인 케이스가 아니거든. 이 두 사람한테 대화할 시간이 많이 남질 않았어. 그러니까 그걸 감안하고
내 화가 이틀이 더 지나야 풀어진다고 가정했을 때 이틀 전에 좀 미리 풀어주는 그런 노력을 스스로가 기울일 필요가 있는 시점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개선을 하려면, 그러니까 여기서도 한번 포인트가 있었던 거지. 물론 여기서 윤수 씨가 저 사과를 안 받아줘서 잘못했다, 그건 아니에요. 감정적으로 받아주기 힘들 수 있어. 너무 급발진을 했고 그 상황에서 너무 당황했고 완전히 그 이별을 공표당한 것 같은 느낌을 받았을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저 상황에서 이해가 잘 안 돼라는 식으로 이 사람을 더 공격하고 싶겠지. 나의 그 자녀 상처가 남았으니까. 그래서 이틀 남았지. 14일 중에 12일 보낸 거잖아. 근데 12일 동안 어떻게 2일 남았을 때 나한테 미안하다고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게 되게 많은 사람들이 저지르는 실수거든요. 12일 동안 못하고 예를 들어서 이틀 동안 나한테 잘했어. 그러면 이틀 동안 나한테 잘할 때 사람들은 12일 동안 못한 걸 가지고 갈궈요. 10일 동안 못한 걸 가지고는 그 전에 갈구도가 그 전에 말을 했어야 되고, 이틀 동안 나한테 잘하려고 하거나 잘하면 그걸 칭찬해줘야지. 그래야 이 사람이 남은 그 더 긴 시간을 잘하려고 애쓰겠지. 그게 일종의 긍정적인 면에서의 조련이거든요. 이 조련이라는 표현은 좀 안 좋지만 어쨌건 이 사람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를 암묵적으로 가르쳐 주는 거야. 근데 윤슬 씨도 그걸 못해. 내가 감정이 상하니까 그냥 어떻게 나한테 미안하다고 할 수 있어? 하면서 혼을 내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은 혼낸다기보다는 화를 내는 것에 가까운 거지. 근데 그럴 수 있지. 왜냐면 윤슬 씨는 나는 12일 동안 내가 너무 힘들었고, 그리고 어제 도우미 그 사건으로 힘들었던 거, 이거를 어쨌건 여기서 해소를 안 하면 이 감정적 응어리가 남을 수 있으니까 그 감정의 해소에 목표를 둔 거죠. 그랬다면 이 행동은 맞아. 그러니까 이 순간의 데이트만 뚝 띄워놓고 보면 윤슬 씨의 목적은 내 감정의 해소고, 효기 씨의 목적은 어쨌건 우리 관계를 다시 봉합해보자거든요. 이 시점만 딱 떼놓고 보면. 근데 물론 이 앞뒤를 봤을 때는 두 사람 다 명분이 있지. 그리고 잘못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앞뒤를 뗄 때도 이 앞을 그 전에 500일로 떼냐 아니면 10일로 떼냐도 두 사람이 굉장히 입장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윤슬 씨의 마음은 이해가 가는데, 효기 씨는 제가 사과를 하니까 공격을 받아. 그럼 내 사과는 공격의 트리거야. 그러면 사과를 하는 게 무서워져. 효기 씨를 그렇게 이끌고 가고 있는 거죠, 윤슬 씨가. 효기 씨는 되게 강해 보이지만 소년 같은 사람이라 윤슬 씨한테 되게 끌려갈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윤슬 씨가 지금 방향을, 지금 이 사람이 사과하는 걸 무서워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근데 무서워하면 사람이 공격적으로 변하거든. 무서워하는 쪽으로 지금 바꾸고 있어. 근데 그게 윤슬 씨가 원하는 방향은 아닐 것 같긴 하거든요. 어쨌든 효기 씨는 사과를 합니다.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었어. 진심으로. 그리고 태환이 형한테 윤슬이 도움이 같다라는 말 들었을 때 나는 기분이 나빴어. 자존심도 상하고 기분도 많이 상했어. 윤슬 씨가 조금만 여기서 여유 있게, 그래 알았어, 네가 그날 급발진한 거에 대해서 사과를 하니까 일단 이해했어. 그럼 일단 우리 얘기를 해보자라고 했어도 좀 괜찮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뭐 한 달이 여유가 있고 뭐 1년이 여유가 있고 이랬으면 여기서 화도 내고 이 사람을 더 쫙도 기회가 있었을지 모르는데, 이거는 여기서 지금 쫀다는 거는 그냥 이건 헤어지자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윤슬 씨도 그냥 이별을 선택한 거죠, 이 시점에서. 어쩌면 그러면. 그러니까 스스로가 인정하진 않을 수 있겠지만 여기서 이미 마음속으로 효기랑 잘해보고 싶은 마음이 없는 상황이지. 이 행동으로 봤을 때는. 이 행동의 결과는 결국 이별로 가는 행동이니까. 내가 봤을 때 나 때문에 자존심 상한 게 아니라 그런 말을 들었기 때문에 자존심 상한 거지. 그래서 나 때문에 상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인 게, 그 말 자체가 자존심 상했다고 윤슬 씨는 생각하고 있는데, 효기 씨는 남초 집단에 오래 있던 사람들의 특성이 조금 보이거든요. 약간 소년 같은 특성이라고 아까 말을 했지만, 그게 이제 남초 집단에 오래 있고 여자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벌이는 실수들이 좀 있어요. 뭐 예를 뭐 저렇게 감정적인 급발진을 한다거나, 그리고 또 막상 또 상대가 원하면 온갖 거를 다 해주다가 또 내가 호구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 급발진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약간 그 여자를 잘 모르는 착한 남자가 저지르는 나쁜 짓 같아 보인단 말이죠. 근데 어쨌건 윤슬 씨가 한 일종의 교육, 연인한테는 이렇게 해야 되라고 하는 그런 일종의 암묵적인 교육에 효기 씨는 계속해서 더 최선을 다해서 끌려갔단 말이에요. 물론 그게 윤슬 씨가 대놓고 한 건 아니야. 그리고 그걸 바라지 않았을 수도 있어. 그런데 여러 번의 이별과 싸움을 거치면서 효기는 이렇게 해야 되나 보다 하고 했는데, 이게 남자들 세계를 보면 이게 아닌 것 같은 거야. 내가 너무 도우미 같다는 느낌을, 도우미란 그 워딩이 머릿속에 떠오르진 않았었겠지만 내가 너무 제대로 된 연애를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거를 그 형들을 통해서 비교를 하고 있는 그런 걱정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 그래서 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두 사람이 좀 대화를 하고, 그러니까 윤슬 씨가 효기가 그거를 걱정하고 있었고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거를 좀 이해해주고 들여다봐줄 수 있는 시간이 필요했는데, 그게 이제 너무
효기 씨가 내가 도움이야 막 이러면서 막 그날 전날 급발진해 버렸고 그거에 윤슬 씨가 마음이 상해 버려서 그걸 가지고 두 사람이 대화할 수 있는 기회는 없어져 버린 거지. 실은 그게 필요했거든. 효기 씨 마음속에 있었던 그런 응어리, 그게 도우미를 통해서 폭발해 버린. 그러니까 내가 도우미일지 모른다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비교군은 형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애를 좀 많이 해보고 여자를 잘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자신을 갈아넣지 않아. 자신을 갈아넣는 건 영원할 수 없다는 걸 알거든. 그리고 상대가 원하지 않는다고 또 알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120% 하는 사람보다 상대가 원하는 것만 하는 거, 그게 내가 노력을 20%만 기울여도 그거에 상대가 더 좋아한단 말이지. 그게 착한 남자들이 나쁜 남자들을 시기 질투하게 되는 이유야. 나쁜 남자들은 별로 하는 게 없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실제로 막 나쁜 새끼들 말고 그냥 막 사기치고 이런 애들 말고 착한 남자들은 자기를 막 갈아 넣어. 평소에 하지 않던 거를 막 해. 근데 저 사람은 별로 하는 게 없는 것 같아. 근데 여자들이 되게 좋아해. 그게 지금 보면 효기같이 이렇게 이런 외모를 가진 사람조차도 그런 실수를 저지른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건 외모의 문제가 아니야. 상대가 뭘 바라는지를 캐치해내는 능력에 가깝지. 근데 이제 효기 씨는 조금 서툴렀죠. 그래서 어쨌든 윤슬 씨는 지금 대화하는 이 순간에도 오빠가 나한테 미안한 게 맞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효기 씨가 되게 진심으로 사과를 했는데 그게 또 튕겨져 나와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효기 씨 입장에서는 내가 사과를 하니까 이 사람은 나를 공격하고 심지어 그 사과는 받아지지도 않는구나라는 게 자꾸 마음속에 새겨지는 거야. 그러니까 효기의 사과는 보상이 아니라 채찍으로 돌아왔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평소에 안 하던 사과를 한다. 그럼 일단 그거에 대해서는 보상을 줘야 돼. 그래야 이 사람이 나중에 이런 잘못을 했을 때 또 이런 사과를 최소한 하지. 그리고 그 잘못에 대해서 어떤 페널티를 줘야 그런 걸 안 하는 건 맞는데 어쨌든 그거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반성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는 보상을 줘야 되는 시점이라는 거죠. 근데 그게 참 안 돼. 내 마음에 응어리가 남아있으니까. 그러니까 윤실 씨가 평범한 사람이지. 평범한 반응이 어떻게 보면. 그래서 효기 씨는 사과를 하고 윤실 씨의 말을 듣고자 왔어요. 실제로 지금 그렇게 행동했고. 근데 윤설 씨의 감정이 그걸 받아들이고 싶지가 않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야. 내 감정이 이 사람은 나를 공격한 사람. 그게 남아있다 보니까 이 사람의 말들이 다 그 안에 공격이 있다. 이 사람은 나랑 헤어지자고 이미 정황적으로 한 사람. 이게 있다 보니까 내 말을 들을 준비가 안 돼 있고 이 사람은 나를 여전히 사과할 마음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자꾸 생각하려고 애를 써버린단 말이지. 근데 그렇게 되면 관계가 잘 유지가 되겠냐는 거죠. 효기 씨가 준비가 돼 있는데 네 속마음 말해달라고. 여기서도 윤술 씨가 좀 이 두 사람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말을 해도 좋았어. 근데 속마음 어떤 게 궁금해? 얘기를 해봐.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래서 오빠가 대화하고 싶다고 나 계속 찾아왔잖아. 나랑 무슨 얘기가 하고 싶어? 근데 이게 일종의 함정 질문이야. 어떤 질문이든 주제가 좁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어떤 얘기를 하고 싶어 이러면 주제가 한정적이 될 거라고. 그러면 그 어떤 주제든 그거에는 장단점이 있어. 예를 들어서 지금 저기서도 너는 나랑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해? 내 감정은 안 중요해? 이렇게 돼버리는 거고. 아니 그러면 그렇게 중요한 네 감정을 그냥 얘기했으면 됐잖아. 왜 나한테 무슨 얘기 하고 싶어라고 물어봤어? 실은 이렇게 효기가 말할 수 있는데 지금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니까. 그래서 실은 윤술 씨가 여기에서도 차분하게 자기 감정을 얘기하고 그리고 네가 지금 나한테 그렇게 사과를 해서 고마운데 나는 어제 너무 힘들어서 지금 이 말이 잘 마음에 전달이 안 된다. 그래서 이 이틀 동안 뭔가 해결하고 싶긴 한데 그게 안 될까봐 난 지금 너무 걱정되고 두렵다. 네가 또 그럴까봐 나는 너무 걱정되고 실은 남자로서 너무 많이 실망해서 지금 이 마음이 복구될까봐도 걱정돼. 이렇게 말을 했으면 효기가 그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사과를 하고 다시는 뭐 안 그러겠다든 아니면 그래 우리는 안 되겠다든 뭔가 그런 건전한 이별이든 아니면 봉합이든 뭔가 건전한 대화가 흘러갔을 텐데 지금 윤술 씨는 공격을 해버린 거지 실은. 여기서 함정을 판 질문으로. 근데 효기 입장에서도 만약 어떤 주제로 얘기하고 싶어 이러면 당장 이틀 후가 결정이니까 그 결정이 어떻게 될지가 가장 걱정되지. 그게 가장 물어보고 싶은 말이 될 거고. 그래서 나랑 앞으로 풀고 싶은 마음이 있어? 아니면 아예 없어? 그러니까 지금 윤술 씨를 보면 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벌써 함정에 걸렸어. 그래서 윤술 씨가 이런 상황에서 자꾸 앞으로 나랑 어떻게 하고 싶은지 나한테 물어보는 것도 난 너무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여기에서 실은 윤술 씨가 어떤 얘기를 하고 싶어라고 해서의 대답이니까 실은 가장 중요한 얘기였잖아요. 이틀 후가 결정이니까. 그러니까 물론 여기에서 좀 내가 미안하다고 한 게 전달이 안 된 것 같은데 그냥 지금 네가 어떤 감정에서 어떻게 상처받았는지 그걸 좀 어루만져주면 좋았을지도 모르지. 그런데 그러기에는 효기가 지금 너무 조급하단 말이야. 이틀밖에 안 남았고 이 두 사람의 상황이 조급해. 그래서 윤술 씨가 만약 저렇게 뭔가 그 사람의 말에 이해가 안 될 것 같았으면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했었어야지.
근데 지금 윤슬 씨는 실망이 너무 큰 거지. 실제로 상처는 옛날부터 많았고 이번에는 실망이 크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지금 최종 선택이 어떻게 될지가 중요한 게 아닌데 만약 오빠 싫고 얼굴도 보기 싫고 나한테 말 걸지 마 그러면 그렇게 할 거냐. 이 체인지 데이스를 하면서 나는 남자친구가 없는 것 같았다. 내가 효기를 필요로 할 때 항상 화를 냈다. 이제 그런 말을 하니까 이제 효기도 나도 너 필요한 적 있었고 계속 필요했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서로가 필요했지. 근데 필요한 상대의 모습을 정해놓고 상대를 자꾸 거기에 맞추려고 서로가 애를 썼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어쨌건 윤슬 씨는 지금 아직 마음이 안 풀렸고 효기가 사과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한테 그런 거 요구하지 말고 한 행동에 대해 설명하고 그거에 대해서 사과를 먼저 하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 근데 실은 저 행동 설명하고 사과는 아까 하긴 했거든. 근데 윤슬 씨는 아까 그 마음을 받지 않았잖아요. 그게 아닌 것 같아 라고 했잖아. 진심이 전달이 안 됐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우선이지 않을까라고 하지만 효기 입장에서는 나 했는데? 해서 지금 우리는 대화가 시작된 거 아니야? 나한테 질문하라며. 이게 효기의 생각이고 윤슬 씨는 그게 전달이 안 됐어. 이게 지금 윤슬 씨의 생각인 상황이죠. 여기서부터는 이제 효기 씨도 아까의 이성적인 대화를 하려고 했던 시도를 포기해버립니다. 내가 아까 사과하고 분명히 상황 설명하고 할 때는 얘는 공격을 하고 심지어 질문하라고 해서 질문을 해도 다시 내가 처음에 했던 그 사과를 못 들었다고 하고 다시 하라고 하니 지금 여기서부터는 이게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속이 입장에서는. 윤슬 씨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나의 그 상처 그리고 실망감을 없애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을 거고 완전히 관계를 깨고 싶은 마음이 100%는 아니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어쨌건 효기 씨는 그래서 그러면 나만 해야 되는 거야? 아까도 했는데 지금 또 하라고? 그럼 나만 계속 그렇게 하면서 우리 관계가 그냥 나는 앞으로 계속 사과하는 사람이 돼야 되나? 이 생각이 또 두려운 거지. 그리고 화도 나고 또 이렇게 역할을 저렇게 규정해버리는 건가? 내가 한 번 사과를 했는데 그건 실컷 전달이 안 된다고 하고 공격만 해놓고서 질문을 해놓고 질문을 하니까 또 그 질문에 대해서 그렇게 질문할 때야 라고 말을 했으면서 그게 이제 효기의 생각인 거죠.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얘기 안 할래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윤슬 씨가 바라는 건 아니었겠지만 윤슬 씨가 이끌어간 방향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사과하는 상황을 무서워하게 돼버렸어. 그리고 다시 숙소로 돌아온 후에 윤슬 씨가 효기 씨에게 커피를 챙겨다 줍니다. 효기 씨가 잠깐 얘기를 하자고 하는데 윤슬 씨는 좀 멀찌감이 떨어져서 얘기를 해보라고 하죠. 그러면서 효기 씨가 이거 참 고마운데 나는 서운했다. 자기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도합니다. 그러면서 효기 씨가 나는 네가 태환이 형 좋아하는 줄 알고 질투가 났었다고 사실. 그래서 이걸 얘기하는 것도 효기 씨 입장에서는 되게 용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전의 모습을 보고 예를 들어서 효기가 그래 태환 형이랑 잘해봐 짝짝꿍 막 이러면서 되게 유치하게 행동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땐 유치한 건데 그게 효기 씨 입장에서는 강한 표현이었어. 나 질투나 그만해.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되게 성숙한 태도인데 그렇게 말하기엔 부끄러운 거야. 그래서 그때는 그냥 그렇게 공격적으로 나갔단 말이죠.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오히려 우리가 봤을 땐 성숙한 태도지만 여기서 효기는 되게 용기를 낸 말이거든요. 네가 태환이 형 좋아하는 줄 알고 질투가 났었어. 내 마음의 질투를 인정하고 그거를 열어주는 건데 자기 마음에서 부족한 점, 나약한 점을 드러냈을 때 윤슬 씨는 누가 질투를 그런 식으로 하는데 라고 하면서 또 혼을 내. 사과를 해도 혼나. 자기의 나약함을 인정하고 드러내도 혼나. 그렇게 되면 지금 윤슬 씨가 효기 씨를 지금 어떤 방향으로 이끌고 있는가가 보이죠. 그래서 그건 그냥 오해도 생겨서 그랬다고. 그래서 윤슬 씨는 무슨 오해가 생기냐고. 내가 뭘 했다고 오해를 해.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도 윤슬 씨는 그날 사과를 못 받은 게 돼버렸잖아요. 실은 사과를 처음에 했는데 사과를 했다가 이게 뭔가 대화가 좀 진전되는 과정에서 윤슬 씨가 여전히 응어리가 남았고 공격적인 말을 하니까 효기 씨가 나 너랑 할 말 없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윤슬 씨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할 말 없다고 해버렸구나로 인식을 해버리는 거고 사과 거봐 진짜 미안하지도 않았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고 효기 씨 입장에서는 내가 아무리 사과를 하면 뭐해 얘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나를 공격하는데 이게 돼버리는 거고 그런데 효기 씨는 또 생각한 거지. 윤슬이가 생각한 윤슬이가 걱정한 걸 내가 혹시 잘못 생각했나?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굴려보다가 혹시 내가 그 태환이 형이랑 이렇게 짝짝꿍 그거가 지금 혹시 윤슬이가 마음 상한 큰 포인트인가? 이러면서 여기에서 지금 태환 씨 얘기를 꺼내는 거야. 그러니까 도우미 얘기는 어제 사과를 해봤는데 안 먹혔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태환 씨 얘기를 가지고 내가 그 질투를 하고 유치하게 굴어서 미안해. 내가 그게 오해였어. 이렇게 나약함을 드러내면서 그 부분을 얘기하는데 그것도 안 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효기 씨는 지금 이 말을 하는 것도 혼자서 고민을 많이 한 거야. 어제 사과했던 그런 포인트들을 내가 혹시 포인트를 잘못 집었나? 그래서 내가 사과가 전달이 안 됐나? 내가 유치하게 질투했던 그 부분을 얘기를 안 해서 그런가? 그래서 지금 새로운 소재를 가지고 사과를 하고 있는 거라고. 근데 윤슬 씨의 태도는 강경하죠.
어제도 지금 사과 그렇게 얄팍하게 하고 다시 결국 얘기도 뭐 너랑 얘기할 거 없어 이러고 가버렸고, 그래놓고 지금 이렇게 커피 한 잔 주니까 또 갑자기 질투가 났다고? 내가 질투할 행동했다 이거냐? 이렇게 돼버리는 거지. 그래서 너 혼자 생각하고 행동하잖아 이러면서 윤슬 씨는 또 화를 내고 혼을 내죠. 그럼 효기 씨는 그때 너 술도 안 마시는데 술 마시고 오고 그런 오해들이 생겨서 그냥, 그래서 윤슬 씨가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러면서 이제 둘이 또 윤슬 씨는 도영 오빠는 안 그럴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또 너도 비교하잖아요. 그래서 비교가 시작됩니다 막. 그래서 처음에 효기 씨가 희연 씨 만나고 왔을 때 너는 왜 희연 누나처럼 못하냐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그런 말을 했었나 보죠. 그래서 또 예전에 비교하고 이랬던 얘기가 나오면서 두 사람은 또 싸움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 시작은 효기 씨가 그걸 잘못 잡았든 잘 잡았든 어쨌건 아까 그 자리에서 사과했던 거의 연장이긴 했었어. 근데 결과가 또 이런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알겠죠. 이거를 제3자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두 사람의 감정선이 알겠어. 왜 지금 저 두 사람이 대화가 안 되는지도 알겠고, 그리고 저렇게 대화했을 때 어떻게 흘러갈지도 알겠어. 근데 저 사람들 상황에 빠져 있으면 효기가 진짜로 윤슬이한테 어떻게 해야 이 사람의 마음이 풀릴지 찾는 것도 어렵고, 윤슬이 입장에서도 지금 효기가 노력하고 있다는 거를 보기도 어려워.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봉합이 참 힘든 거지. 그리고 두 사람은 되게 서로한테 실망을 해버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게 참 어렵게 돼버렸어. 그래서 최윤슬님의 선택은 김도영님입니다. 그러면서 윤슬이가 태환이 형 선택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도영이 형?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윤슬이도 효기 씨의 눈치를 본 거죠. 그래서 어쨌건 싸우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윤슬 씨도 싸우기 싫은 거지. 태환 씨가 선택을 했기 때문에 아 나도 태환 씨 선택할 걸 그랬다 이렇게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근데 여기서는 태환 씨를 선택하지 않은 건 잘한 거라고 나는 생각해요. 어쨌건 윤슬 씨랑 효기 씨가 헤어진다 한들 어쨌건 마지막으로 더 얘기를 해보고 풀 수 있는 거를 풀 수 있는 기회를 한 번이라도 더 갖는 건 좋은 거니까. 태환 씨랑 데이트 한 번 덜 하는 거는 뭐 나중에 이렇게 후회가 남질 않겠지. 그래서 아무도 성사되지 않았고 자기 연인과의 마지막 대화 시간을 갖습니다. 한 번 더 대화 시간을 갖게 돼요. 효기 씨가 둘 다 이제 이성적으로 대화를 해야 되지 않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갑니다. 서로 대화가 너무 없으니까 윤슬 씨가 말 안 할 거야? 효기 씨가 말해 이럽니다. 윤슬 씨가 나는 솔직히 할 말이 진짜 많아서 내가 메모장에 다 적었어. 이 시점에서는 지금 그 도우미 사건 이후로 효기가 두 번의 대화를 시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시도마다 다 자기 방식의 사과를 시도했어. 근데 그게 공격으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효기는 더 이상 사과를 시도할 용기가 남질 않았어. 내가 사과하면 좌절이 돌아와. 아, 안 되는구나. 그리고 이 사람은 더 화를 내.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은 내 사과를 받아주지도 않고 나는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돼버리고 있는 거지 효기는. 윤슬 씨는 할 말이 진짜 많아서 내가 메모장에 다 적어놨는데 이 메모장에 적은 말을 아직 하나도 못했어. 내가 무서워서 말을 못하겠어. 내가 또 이거 말해서 오빠가 빈정상해서 밖에 나가면 어떡해. 윤슬 씨는 내가 말하면 이 사람이 빈정상해서 밖에 나가는 게 두렵지만 효기는 효기대로 내가 사과했을 때 이 사람이 안 받아주고 공격하는 게 두렵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서로를 막 싫어하고 증오하는 상황은 아니었어. 이 두 사람은 어떻게 보면 서로가 굉장히 아끼고 사랑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게 더 두려운 거지. 효기는 효기대로 자기 용기를 내서 사과를 했을 때 이 사람한테 돌아오는 그런 반응들을 겪어보고 그렇게 행동하기가 두려운 거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나쁜 방향으로 이끌고 있는 거야. 나쁜 모습을 보이도록 유도하고 있는 거지. 나도 모르게. 윤슬 씨도 효기 씨가 나쁜 모습을 보이도록 유도하고 있는 거야. 최소한 이 시점에서는. 그러니까 이 제가 오늘 방송한 시점부터는. 이 전에 도우미 사건 이런 것들은 이게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으니까 차치하고, 물론 그런 것들 때문에 윤슬 씨가 마음에 응어리가 남아서 그랬을 수는 있어. 그런데 어쨌건 그 결과적으로는 효기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고 있나 그거는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지. 그걸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조금 더 예측력이 있는 사람이 되고 성숙한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이 얘기를 해야 감정이 풀리든가 말든가 하지. 그래서 윤슬 씨가 얘기해 줄게 했는데 효기 씨가 나는 500일 때부터 말할 거니까.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의 이제 효기 씨는 내가 사과를 해도 나쁜 놈이 되고 이제 뭐 어차피 방법이 없는 상황이 됐어. 그때 내가 사과를 하는 게 두려우면서 둘 사이의 역할이 그렇게 고정되는 게 두려운 거잖아요. 나는 항상 이렇게 죄인 취급을 받아야 되고 항상 사고를 반복해야 되는 사람이 되고 이게 미안하니까 또 더 최선을 다해야 되고 뭘 잘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이 되는 게 두려운 거야. 그래서 효기는 2주의 이야기를 윤슬 씨가 메모장에 적은 걸 듣고 내가 다시 사과를 반복함으로써 그 역할이 고정되면 500일 동안 내가 겪었던 고통이 더 커질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며칠 사과해 봤더니 안 됐잖아요. 그게 고통으로 돌아왔잖아. 그게 지금 두려우니까
이거를 인정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2주 동안 그래 메모장 얘기 듣고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정말 사과할게.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이렇게 해보자 그래. 근데 이 부분은 내가 좀 힘드니까 이렇게 하고 일단 얘기를 마무리 짓고 그리고 내가 500일 동안 내가 이렇게 너한테 2주간 너를 힘들게 했던 이유가 500일 동안 내 안에 어떤 것들이 쌓여서 그런 것 같아. 실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너무 무리해서 했던 것 같아. 그래서 그 부분을 네가 상처받지 않고 나도 이걸 유지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좀 찾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되면서 얘기가 좀 흘러갔으면 좋았을 텐데 이 두 사람한테 지금 그럴 여유가 없단 말이야. 시간도 없고 감정적인 여유도 없어. 효기 씨도 그 막 완전 오르락내리락 했단 말이에요. 감정이 막 그렇게 감정이 널뛰기를 하는데 에너지가 나만 안 와. 화나고 나면 에너지 쭉 빠지잖아요. 감정이 오르내리면 에너지가 떨어진다고. 생각할 에너지가 남질 않아. 이 두 사람은 진짜 그게 힘든 상황이지. 이성적인 뭔가 생각을 하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니까 더 조급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효기 씨는 저 500일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역할이 고정되는 게 싫으니까. 근데 윤술 씨 입장에서는 답답하지. 아니 뭐 지금 여기 와서 22일 얘기하는 것도 지금 빡센데 아니 무슨 500일 얘기를 다 하고 있어. 저 무슨 500일의 효기야 뭐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이 두 사람이 대화할 수 있고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 때는 다들 자기의 감정 때문에 그 기회를 놓친 거지. 그래서 효기 씨는 나한테는 그게 문제점이야. 그래서 왔고 그래서 우리가 2주간 연애한 게 아니잖아. 근데 윤슬 씨는 또 여기 오기 전에 얘기해봤자 그래서 효기 씨는 여기에서만 일어난 일로 말할 건 말하지 마. 왜냐면 여기에서만 일어난 일로 말하면 그 500일간 자기가 겪었던 고통은 더 커진 상태로 나가는 거니까 저걸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거지. 저 이야기를 로 이 두 사람의 관계를 마무리 짓고 싶지는 않은 거지. 그리고 왜냐면 저거에 대해서 자기는 다각도로 사과할 시도를 했단 말이야. 그게 공격으로 돌아오고 그 공격이 나한테 어떤 역할을 요구한다고 느껴졌으니까 그게 견디기 힘든 거지. 근데 윤솔 씨는 또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일단 이거 풀고 그 다음에 얘기할 생각을 해. 이 말은 맞아요. 이 말은 맞는데 이 시도를 효기 씨가 이 전날 했다가 실패해서 지금 이렇게 된 거거든. 근데 또 윤슬 씨 입장에서는 그것만 가지고 시도라고 볼 수 있냐? 그거는 시도가 아니었잖아. 만약 정말로 미안했고 사과했으면 나한테 상처받은 상처도 좀 들여다보고 그거를 좀 어루만지고 좀 더 깊게 사과를 하는 시도를 했어야지가 또 윤슬 씨 생각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양보가 안 돼, 두 사람은. 서로 생각하는 게 너무 달라져 버리는 거지. 윤슬 씨가 어제도 나랑 얘기하다가 잘 못했으면 오늘은 뭔가 해야겠다는 생각 안 들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윤슬 씨도 너무 효기 씨에게 모든 걸 시도해라라는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효기 씨는 생각보다 훨씬 더 어리단 말이야. 그러면 윤슬 씨가 조금 더 효기 씨가 얘기할 수 있고 이 사람 사과에 대해서 좀 우쭈쭈 해주고 그러면서 이렇게 좀 끌고 갔으면 가능했죠. 아니면 효기 씨가 좀 더 성숙하게 그래 이 사람이 아직도 아파하는구나 그리고 그걸 좀 더 어루만지고 그렇게 했으면 됐겠지. 근데 둘 다 그게 안 돼. 그래서 지금 여기 온 건데 여기 이 시점까지 온 건데 윤슬 씨는 우리 오늘밖에 시간 없어. 근데 실은 이틀 있을 때는 그 시간을 날려버린 건 둘 다의 문제였다고. 효기 씨만의 문제는 아니었다는 거지. 그래서 나를 새더라도 오늘 얘기해야 돼. 그래서 효기 씨가 묻습니다. 데이트하면서 어땠냐? 다른 사람들이랑 데이트하고 이랬을 때 어떤 느낌을 받았냐? 윤술 씨는 너무 얘기도 잘 통했고 그 사람들이랑 데이트할 때는 화낼 일도 없고 언성을 높일 일도 없고 짜증나거나 스트레스도 안 받았다. 이건 물론 얄팍한 관계에서는 스트레스를 잘 안 받죠. 원래. 뭐 소개팅 나가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도 있지만 이 사람이랑 오래 사귀어서 싸울 때 받는 스트레스에 비하면 뭐 비할 바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데이트 나가기 전에 효기가 나한테 자꾸 타격을 입혀서 그게 데이트를 잘 못해서 그 사람들한테 미안하기도 하다. 효기 씨는 그 말에서 또 질투가 생기죠. 다른 사람들은 다 잘했네, 뭐 편안하게 해줬네. 그리고 나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데이트를 못해서 미안했네. 그러니까 지금 나부터 안 챙기고 그 사람부터 챙기고 또 그 사람들이 나보다 더 너한테 잘해준다고. 나는 너한테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사람이고 정말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또 그렇게 말하네 하면서 이게 감정을 건드린 거야. 그래서 효기 씨가 그러면 너는 그 사람들한테는 미안하고 나한테 드는 생각은 없었네? 그러면 그러니까 윤슬 씨가 나도 든 생각이 당연히 있지. 왜 없을 거라고 생각해. 여기서 효기가 든 생각이 무슨 생각이야? 방금 뭐 물어봤어? 그 데이트했던 남자들한테 미안했다. 그러니까 효기 씨가 그 사람들한테 미안했고 나한테 든 생각이 없었냐? 그러면 나한테 미안함이 없었냐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윤슬 씨가 이제 생각을 해서 말합니다. 효기와 이미 했던 그 뭐 카트 타고 이런 거를 여기 체인지데이스에 와서 하니까 이제 그게 뭐 생각이 났다. 근데 효기 입장에서는 이게 미안함이 들었다로 들리진 않은 거지. 그냥 나랑 했던 걸 해서 그냥 내 생각이 났다 정도로 들어버리니까 효기는 그 질투심이 남아있잖아요. 방금 말을 들은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나도 괜찮았어. 너무 괜찮았어. 어떤 사람은 얘기가 잘 통해서 좋았고, 배려심이 많아서 좋았고, 나를 챙겨줘서 좋았고, 비슷한 점이 많아서 좋았고, 그래서 내가 원한 건 존중, 배려, 예의, 표현 이 네 가지였다. 존중하면 배려와 예의가 따라오니까 결국 효기 씨가 바란 건 존중과 표현이었겠죠. 존중하는 표현이 결국 예의니까. 그리고 존중하는 표현을 하면 그게 결국 배려일 거고. 그러니까 존중하는 것과 표현 이 두 가지가 효기 씨가 바라는 거였겠죠. 그런데 효기 씨는 존중받지 못했다고 느꼈을 거고, 그리고 이 사람이 나에게 너무 고마움이나 미안함에 대해서 표현을 너무 안 했다고 느낀 거지. 근데 실은 방금도 미안함을 얘기하면서도 미안하다는 표현을 안 쓰거든. 윤술 씨가 그냥 생각이 나 이 정도로만 표현을 해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윤술 씨도 굉장히 그걸 못하는 사람이야. 이런 고마움이나 아니면 그런 미안함에 대해서 표현을. 그러니까 윤술 씨도 이걸 계기로 그런 부분을 좀 더 잘 표현하면 상대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끄는 데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잘 지내다가 왜 자꾸 이 사람이 삐뚤어지는지 모르겠다. 그게 실은 이런 포인트거든. 내가 그 사람을 그 방향으로 이끌고 있는 걸지도 몰라. 그러니까 효기 씨도 다른 사람이랑 만났으면 실은 되게 좋은 남자가 됐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 사람은 약간 소년 같기 때문에 노련한 사람이 약간 성숙하게 이끌면 얼마든지 좋게 행동할 사람이거든. 윤술 씨도 마찬가지지. 이 사람이 원하는 거를 해주고, 그리고 내가 노력을 좀 덜 기울여도 이 사람이 좀 듣고 싶은 말 해주고 실수 안 하고 이렇게 만나면 윤술 씨가 뭐 되게 이 사람 되게 존경할 만한 사람이다 이러면서 또 끌려왔을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그렇게 훨씬 더 좋은 방향으로 변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효기 씨가 존중해주고 이제 그런 걸 바란다는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윤술 씨가 그러면 오빠는 그 네 가지를 나한테 다 했다고 생각하나? 효기 씨는 여기 와서는 안 했지 나도. 근데 여기 오기 전까지는 나는 했었다. 근데 또 윤술 씨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걸 예전에 했으면 30번을 왜 해줬냐는 거죠. 서로가 헤어지자고 많이 했었으니까 결국은 그런 것들을 서로 지키지 않은 게 아니냐. 그러면서 윤술 씨가 내가 지금 이렇게 맞춰주고 하면 또 그 다음 말을 하려고 오빠가 이랬는데 효기가 내가 맞춰주는 거야 라고 발끈하는 거죠. 그러니까 윤술 씨는 효기 씨가 급발진하고, 그러니까 급발진을 왜 해? 엄청 노력하니까 하는 거야. 내가 원래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무언가의 노력을 갈아 넣어서 이 사람한테 헌신을 하니까 그게 헌신이 아무런 보상이 돌아오지 않을 때 억울한 거야. 그래서 그게 쌓이고 쌓이다가 급발진을 한다고. 그래서 효기 씨 입장에서는 내가 이 사람을 맞추려고 진짜 많은 걸 갈아 넣었어. 그래서 내가 맞춰주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지, 효기는. 윤설 씨는 뭐예요? 이 사람이 평소엔 잘하다가 갑자기 엉뚱한 데서 터져. 근데도 내가 이별을 했건 어쨌건 다시 봉합되고 이 사람을 맞춰주고 있는 거지. 이렇게 종잡을 수 없는 아이 같은 이 사람을 너그럽게 맞춰주고 있다는 게 윤설 씨의 생각이야. 그러니까 서로 맞춰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면서 윤설 씨가 우리는 대화가 안 된다 일단. 그래서 대화가 안 돼. 그러면서 일어납니다. 되게 안타까웠어요. 실은 이 두 사람이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마지막 선택을 하러 두 사람은 서로를 만나러 갑니다. 실은 마지막 선택을 이미 해놓고 만나러 가는 거죠. 일상적인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 뭐 하고 왔어? 뭐 안 했는데? 밥은 먹었어?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윤술 씨가 좀 오래 걸렸잖아. 그렇지? 그래서 정했는데, 예전부터 정했는데 자꾸 흔들렸어. 윤술 씨는 효기 씨랑 헤어질 이유가 되게 많아. 헤어지어야 된다는 생각을 예전부터 해왔고, 그러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싸움이 일어났을 거고. 그런데 효기를 보면 또 좋은 거야. 효기가 멋있고. 그러니까 자꾸 흔들리지. 근데 이번에는 너무 실망을 해버린 거지. 그래서 오래 걸렸다는 표현도 그 결정을 이미 했는데 그 결정을 내리는 과정. 그러니까 약간 그거지. 판사가 얘는 유죄야. 그런데 땅땅땅 때리는데 이걸 천천히 내리고 있는 거지. 그게 지금 이 시간, 이 500일 동안의 시간이었다고 어쩌면 회상하고 있을지도 모르지. 효기 씨가 자기 자신을 또 드러냅니다. 난 많이 힘들었어. 너무 외로웠어. 그냥 네가 다른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걸 보니까, 윤수 씨가 내가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걸 보니까 외로웠구나. 나는 오빠가 없어서 외로웠는데 나는 거기에 다가가지 못하겠더라고. 그냥 그 자리에. 윤수 씨가 그 대화를 지금 한다는 게 너무 점점점 진작에 했어야지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톤으로 이렇게 말한 건 어쩌면 처음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런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는 그 전에 아까 효기가 침대에 앉아서 질투가 났어 이 말을 할 때도 윤술 씨가 만약 이렇게 반응했다면 이렇게 대화가 됐을 거야. 근데 그때는 그렇게 반응하기에는 그 전날도 사과로 시작했지만 결국 싸움으로 끝난 게 있었고, 그 전전날에는 뭐 도우미 사건도 있고 이랬으니까 윤술 씨도 못 받아줬었지. 날이 서 있었지. 그 말을 이렇게 받을 수가 없었지. 근데 이미 여기서는 결정이 나고 홀가분한 상태니까 윤술 씨도 지금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여유가 생긴 거지. 효기 씨도
조금 더 이거를 온화하게 말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 거고, 이 대화와 지금 아까 그 침대에 앉아서 커피를 받아 들고 했던 대화가 시작은 큰 차이가 없어. 나 질투 났었어 이거나, 나 외로웠었어 이거나, 얼마든지 이렇게 좋게 흘러갈 수 있는 시작이 있었지. 근데 그렇게 안 됐잖아. 지금 여기서 이제 헤어짐을 결심하고 나서야 이제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랫동안 망설였지만 윤술 씨는 이별을 선택합니다. 반지를 내려놔요. 근데 효기 씨는 여기 와서 희연 씨랑 데이트를 하면서 뭔가 되게 편안함을 느꼈을 거예요. 편안하고 내가 뭐 노력하지 않아도 이렇게 자연스럽고 재밌을 수도 있구나 라는 걸 느꼈을 거고, 그리고 운전을 또 나서서 해주려는 혜연 씨를 보고 여자친구도 이렇게 노력을 해줄 수 있고 꼭 내가 보호해주고 뭔가를 해줘야만 하는 대상이 아니구나를 깨달았을 거야. 이제 그런 것들을 보니까 지금 내가 잘못 연애를 해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불안이 생겼겠지. 그러니까 지금 그 500일을 부정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고, 그게 그 도우미 사건으로 터진 거고, 하지만 사랑이 남아있으니까 이 사람이 그걸 인정해주고 좀 편안한 연애로 갈 수 있게 좀 바뀌어주길 바라는 거지. 근데 너 인정해, 바뀌어, 이렇게 해서 바뀌는 사람은 거의 없단 말이죠. 이걸 목표로 세우고 어떻게 하면 이걸 이룰 수 있을까를 차근차근 전략적으로 갔으면 시간이 걸려도 해낼 수 있었을지 몰라. 그 전략에는 일단 급발진 금지야. 그리고 내가 해주는 거에 대해서 잘해줬을 때 이런 건 좀 감사해줘, 나 안 하면 나 맘 상한다. 그때 이 사람이 뭐 툴툴 대겠지. 진짜 삐지네, 그래도 고마워해줘, 나 되게 노력했어. 뭔가 이렇게 내가 마음이 상해도 항상 똑같은 톤으로 계속 반복 강조를 하는 거지. 그러면서 나중에 한번 또 진지하게 또 얘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 사람을 그쪽 방향으로 이끌려고 노력을 하는 이제 그런 시도가 더 효과적이었을지 모르는데, 효기 씨가 그런 전략적인 행동을 하기에는 너무 순수한 사람이었지. 그래서 효기 씨도 반지를 뺍니다. 효기 씨도 최종 선택을 이별로 택해요. 그래서 나랑 너무 다른 사람을 억지로 바꿔보려고 노력한 것 같다. 그러니까 바꾸려고 노력할 거면 바꾸겠다고 선언하고 바뀌어 이렇게 말하는 걸로는 안 되는 거야. 그걸로 바꿀 순 없어. 바꾸는 방향으로 이끌어야지. 윤슬 씨도 많이 효기 씨를 바꾸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행동은 어땠어? 사과했을 때 혼냈어. 그러면 사과를 하겠냐고 얘가.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한 논리잖아요. 너무 당연한 원리야. 그런데 잘 안 돼. 참 사람 감정이 그게 안 되는 건 사실이지. 그리고 효기 씨는 많이 고마웠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덕담을 서로 주고받고 효기 씨는 먼저 일어납니다. 그리고 굉장히 슬픔 속에서 차에 타서 형에게 전화를 해요. 친형인지 친한 형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효기가 이런 걸 봐도 남자들에게 의지하는 마음이 좀 컸던 것 같아요. 남자를 통해서 인생을 많이 배운 거지. 그래서 여기에서도 되게 형들에게 의지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잖아요. 감정적으로 의지하고 형들을 되게 존중하려고 애쓰고. 그러니까 남자들 사이에서 되게 착하고 좋은 동생이에요. 근데 약간 나쁜 형 입장에서는 되게 무시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그게 효기 씨의 단점은 아니긴 하죠.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은 이제 마지막으로 서로가 보낸 영상을 보면서 끝이 납니다. 익숙함과 설렘, 당신은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는데 아무도 설렘을 선택하지 않았네요. 결과적으로는 사람들은 설렘이 좋다고 하지만 실은 익숙함을 선택하는 경우가 더 크죠. 둘 다 선택할 수 있으면 둘 다 선택하지, 설렘만 선택하는 경우는 나이가 들수록 많지는 않은 것 같아. 설렘을 쫓지. 설렘을 쫓지만 설렘만 선택하진 않아. 설렘은 위험하거든.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 스트레인지 데이즈 2는 여기서 마무리를 지을게요. 그 8명의 사람들, 제가 어떻게 보면 시작을 혜연 씨로 시작을 하면서 너무 부정적인 부분을 부각시켰었는데 그걸 통해서 저도 좀 배우는 면이 많았고, 그리고 다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이 어쩌면 다 우리 안에 있어. 그리고 우리도 저 실험실 안으로 들어가면 저것보다 더 심한 실수를 저지를 가능성이 크다고요. 나는 여기였으면 멘탈 나갔지 뭐. 나는 이 친구들처럼 이렇게 생각 못했을 거야. 지금도 못하고 저 친구들 나이에서는 더 못했을 거야. 어쨌건 이런 가혹한 실험 환경을 통해서 훨씬 더 좋은 사람으로 거듭났길 바라고, 자기의 단점도 들여다보고 자기의 장점에 대해서도 또 알게 되고 장점을 키울 수 있는 방법도 깨달았을 거고, 그리고 또 우리는 그걸 통해서 또 간접적으로나마 또 우리도 약간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약간 체인지 데이스 제작진이 의도하지 않은 좋은 영향력이 있는 것 같아. 제작진은 약간 자극적인 뭔가 연출을 하려고 막 이런 장치를 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그게 자극적인 연출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심리 실험 장치가 되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우리 안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되는 좀 그런 면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건 그러면 저는 여기서 마치고 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프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